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27장 바뀌는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꾼 증기기관. 포플러 가로수들이 양쪽에 곱게 늘어선 시골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 길 위로 뻗어나온 가지들에는 연한 초록색의 어른잎이 막 돋아나기 시작했어. 나무들 꼭대기에 앉은 새들이 지저귀고 그 맑은 소리가 싸늘한 아침 산들바람에 실려와. 바로 앞에 마을이 보이는구나. 거기는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이란다. 마을 교회당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고 있어.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사람들은 벌써 일어나 하루의 일을 시작했어. 마을 끝에 이르자 가로수의 행렬은 끝나지만 길은 계속 이어져 있어. 저 길 양쪽은 들이야. 가까운 곳에서 황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있고 저만치에서는 말이 씨 뿌리는 틀을 끌고 있어. 농부들이 틀 뒤를 따라가면서 씨가 이랑 밭밭에 뿌려지지 않도록 지키는구나. 돌담에 둘러친 곳에서는 젊은 남자 2명이 양털을 깎고 있는데 양들은 몹시 불안한지 애처로운 소리로 울고 있어. 근처에는 양털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어린아이 셋이서 종종 걸음으로 오가면서 바구니에 양털을 담아 나르고 있어. 길가에 나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오두막집 안에서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 창문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한 안악이 양털로 실을 잡는 물레를 돌리고 있어. 저쪽에서는 안악의 남편인 듯한 남자가 배틀 위로 허리를 숙이고 털실로 천을 짜고 있어. 그 소리는 바로 남편이 배틀에 북을 치는 소리였던 거야. 난로에서는 장작이 타고 있고 집 옆에 마당에서는 어린 사내 아이가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어. 거리 저쪽에서 깡깡깡 하는 소리가 작으면서도 또렷하게 들리네. 대장장이가 말의 편자를 만들고 있는가 봐. 어린 도제가 풀무질을 하면서 날이 차가운데도 이마에 송글송글 돋은 땀을 닦고 있을 거야. 대장장이는 망치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가 내리쳐서 벌겋게 달구어진 쇠를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마을 거리의 끝에는 때마침 부는 산들바람 속에서 풍차가 천천히 돌고 있어. 거기는 방앗간이야. 방앗간 주인이 풍차의 힘으로 도는 맷돌로 마을 사람들의 맡긴 밀을 빻고 있어. 이 마을에서는 근육의 힘으로 기계를 돌리고 연장을 사용하고 있어. 그때 영국에서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단다. 사람과 가축의 근육 힘으로 영국 사람들이 먹고 사용하는 도구와 음식을 만들어냈던 거야.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풍차를 돌리기도 하고 근처에 개울이 있는 마을에서는 수차를 사용했단다. 물레방아 말이야.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사람의 힘, 근육도 바람도 물도 아닌 전혀 새로운 어떤 힘이 사람들의 삶은 크게 바꾸어 놓게 된단다. 제임스 와트라는 이름의 영국의 사람이 증기기관이라는 기계를 완성한 거야. 증기기관이 작동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단다. 우선 보일러라고 하는 빈틈없이 꼭 막힌 쇠 주발에 물을 넣고 끓여. 물을 펄펄 끓이면 증기로 변하겠지. 계속 가열하면 보일러 속에서는 물보다 증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많아지게 돼. 그러면 증기가 팽창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위로 솟구치게 되는데 보일러를 빠져나가는 구멍은 실린더라고 하는 아주 좁은 파이프뿐이야. 그 파이프를 피스톤이라고 하는 둥근 쇠막대기가 거의 틀어막고 있어. 팽창된 증기가 실린더를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강한 힘으로 솟구치면 피스톤을 위로 밀어 올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증기 일부가 빠져나가고 나면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피스톤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꽉 막혀버린 보일러 안에는 증기가 다시 팽창하게 돼. 물이 아직 펄펄 끓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피스톤이 다시 밀려 올라가지. 이런 과정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데 이 피스톤 운동의 힘을 이용해서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란다. 증기기관은 100년 전에 이미 프랑스의 어떤 과학자가 발명했고 70년 전에는 영국의 어떤 발명가가 실제로 만들기도 했단다. 그런데 제임스 와트는 연료는 적게 쓰는 힘이 훨씬 더 크게 내는 비결을 알아냈던 거야.
적게 쓰고 힘을 훨씬 더 크게 내는 비결을 알아듣는 거야. 이제 사람들은 맷돌, 쟁기, 풀무, 펌프 같은 것을 증기의 힘을 이용한 기계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수레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배까지도 증기의 힘으로 가게 할 수 있게 되었어. 자유와 평등 사상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증기기관은 서양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꾸었어. 증기는 사람의 근육이나 풍차나 수차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기계를 작동할 수 있었거든. 사람의 근육은 이내 지치고 바람은 오래지 않아서 잦아들게 되어 있고 가뭄이 들면 개울이 말라버려. 그러나 증기기관은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멈추지 않아. 전기기관이 널리 사용되자 석탄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 그런데 석탄을 캐내는 일만은 아직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어. 광부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석탄을 괭이로 쪼아내어야 했던 거야. 땅속 깊은 곳에는 공기가 적겠지. 그래서 광부들은 곳곳에 구멍을 만들어서 공기가 들어오게 했지만 그래도 땅굴 속에는 공기가 닿지 않은 막다른 곳이 있단다. 곧 숨이 막힐 지경인 광부들이 황급히 뛰어나오지만 미처 땅굴을 벗어나지 못하고 숨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았어. 그들은 탄산가스와 질소가스가 섞인 질식성 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것이야. 그런데 질식성 가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폭발성 메탄가스라는 것이야. 석탄은 메탄가스라는 것을 내뿜어. 굴 속에 자욱해진 메탄가스는 작은 폭발을 일으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폭발 때문에 굴 속의 석탄 가루가 뭉게뭉게 일게 되고 그것이 화약처럼 터져버리는 거야. 이 폭발은 메탄가스의 폭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힘이 엄청나서 땅굴을 무너뜨리고 광부들을 산채로 묻어버리기까지 한단다. 수많은 광부들이 질식해서 죽고 가스가 폭발해서 죽고 땅굴이 무너져서 죽었어. 그뿐이 아니야. 땅굴 속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지 않은 광부들에게는 또 규폐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기다리고 있었어. 규폐란 병은 몇 년 동안이나 땅굴 속에서 마신 석탄가루가 폐에 쌓여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더욱 심해지면 마침내는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폐가 산소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서 죽게 되는 병이야. 여자들과 아이들도 석탄가루를 마셨어. 여자들은 남자들이 캐놓은 석탄을 땅굴 속에서 바깥으로 운반했고 어린 아이들은 칠흑같이 깜깜한 땅굴 속에 쪼그리고 앉아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열었다가 닫는 일을 했어. 물론 굴 속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었지. 광부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땅속에서 석탄을 캐기만 하면 무엇하겠어. 그 석탄을 태워서 작동시킬 기계가 있는 곳으로 운반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영국의 강이란 강은 석탄 더미를 실어 나르는 거룻배들이 끊이지 않았어. 하지만 배로 실어 나르는 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까?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기계들은 어떻게 하지? 해답이 있어. 철도야. 석탄을 태워서 움직이는 기관차에 열차를 매달아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것이지. 날이 갈수록 증기기관이 더 널리 사용되자 온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철도가 놓였어. 농부들은 철도를 반대했어. 기차 소리에 놀라 암수들의 젖이 말라버릴 거야. 닭이 알을 낳지 못할 거야. 작물이 시들어버릴 거야 하고 말이야. 그러나 철도 건설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석탄을 나르는 열차에 사람이 타는 객차가 연결되었어. 증기기관차는 말이 끄는 마차하고는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았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먼 곳까지 가볼 수 있게 되었단다. 증기의 힘은 영국 사람들의 생활을 전혀 딴판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그 변화의 물결이 이내 유럽과 미국으로 번져갔단다. 사람들의 삶을 바꾼 휘트니의 발명. 증기의 힘이 펌프와 풀물을 움직이고 배와 기차를 달리게 했어.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혀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었단다. 조명기라고 목화의 씨를 제거하는 기계가 그것이었어. 미국 남부지방의 기온이 따뜻하고 습기가 많아서 목화가 특히 잘 자라는 곳이 있어. 그래서 그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목화밭을 가진 농장 주인들이 많았단다. 가을이 되면 수많은 노예들과 품삯을 받는 일꾼들이 밭고랑을 걸어가면서 벌어진 목화송이를 따서 자루에 담았어.
그런데 모카송이는 솜은 솜이지만 약국에서 파는 솜처럼 보드랍지가 않단다. 속에 씨가 박혀 있거든. 모카 씨에는 꼭 낚싯바늘처럼 생긴 작은 가시가 송송 돋아 있어. 모카를 저어서 씨를 뽑으려면 먼저 그 씨를 말끔히 없애야 해. 그 작업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 노예 한 명이 하루 종일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봤자 고작 0.5kg 정도의 모카송이를 처리할 수 있었다는구나. 그래서 밭에서 거두어온 모카송이들이 그냥 썩어져 버려지기도 했대. 매사추세츠 출신의 엘리 휘튼이라는 이름의 대학생이 있었어. 그가 미국 독립혁명 후에 남부로 가서 어느 농장 근처에 공작소를 차렸대. 휘튼이는 기계를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특히 좋아했다는구나. 그는 노예들이 모카송이에서 씨를 뽑아내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틀림없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곧 실험을 시작했어. 휘트니가 모카씨를 쉽게 빼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대. 그런데 나중에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휘트니가 어느 날 뒷마당의 현관에 앉아서 철사로 울타리를 친 닭장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울타리 밖에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배가 고파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먹고 싶었던 모양이야. 때마침 제법 큰 암탉 한 마리가 무심결에 울타리 근처로 다가오자 고양이가 앞발을 철사 사이로 쏙 집어넣어서 닭의 날개를 잡아챘대. 놀란 닭은 용케 달아나고 고양이는 발톱에 한 움큼 쥐어진 깃털을 놓아버리고 털레털레 돌아섰대. 그때 휘트니가 무릎을 탁 쳤다는구나. 그는 곡장 공작소로 다가가서 톱니가 달린 롤러와 구멍이 숭숭 뚫린 격자를 만들고 롤러와 격자를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계를 만들었어. 손잡이를 돌리면 롤러가 모카를 물고 들어가서 격자에다가 짓 이기는 장치였단다. 그러자 모카씨가 격자 밖으로 간단하게 빠져나왔어. 노예 한 명이 이 기계를 손으로 돌려서 하루에 7kg 내지 9kg의 모카송이의 씨를 뽑아낼 수 있었어. 계열과에 사는 농장 주인은 수차를 이용해 하루에 450kg을 처리할 수 있었단다. 물론 증기기관을 사용하면 훨씬 더 엄청난 양을 처리할 수 있겠지. 이 기계 덕분에 모카 농장 주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어. 그래서 농장을 더욱 넓히고 노예를 더 많이 사들였어. 오래지 않아서 모카 농사는 미국에서 최대의 산업이 되었고 노예의 수요가 거의 100배나 늘어났대. 휘트니의 발명은 그것뿐이 아니었어. 그는 또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했단다. 미국 정부는 군대가 더 성능이 뛰어난 총을 갖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총은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했단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딱 그 총에만 들어맞을 뿐이고 다른 총에는 쓸모가 없었어. 방아쇠가 깨지거나 총신이 찌그러진 총은 총을 만드는 사람한테 갖고 와서 그 부품을 다시 만들어서 끼워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야. 휘트니는 곰곰이 생각했어. 모든 총의 총신과 방아쇠와 공이를 다 똑같은 크기로 만들면 어떻게 되지? 똑같은 크기의 총신과 방아쇠 공이를 따로따로 수백 개씩 만들어 보자는 말이야. 그 부품들을 조립하면 한꺼번에 수백 개의 총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한 부품이 깨어져 못쓰게 되더라도 아무거나 집어서 끼워 맞추면 그 자리에서 다시 쓸 수 있지 않겠어? 지금 같으면 그리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겠지? 지금 우리는 같은 종류의 기기라면 어디나 들어맞는 부품을 사용하는 게 너무도 익숙하니까. 가령 집에서 전구가 나가면 어떻게 하지? 가게에서 사다가 끼우면 되잖아. 연필깎이도 마찬가지야. 얘가 시골에 사는데 서울에 사는 아저씨가 너에게 연필을 선물했다고 쳐봐. 서울 연필이라고 시골 연필깎이에 꼭 맞지 않을 리가 없잖아. 화장지를 아무 가게에서 아무 곳이나 집어도 화장질 거리에 딱 맞을 거야. 이거를 표준화라고 해. 표준화의 핵심은 호환성이야. 갑이라는 회사가 만든 전구와 을이라는 회사가 만든 전구를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무렵에는 이 표준화라는 것이 아직은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이었어. 휘트니는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총기의 각 부품들을 가득 담은 자루들을 지고 가서 그들이 직접 조립해 보게 했어. 그 관리들 중에는 토머스 제퍼슨도 있었는데 그들은 부품들이 철컥철컥 맞아 들어가서 이내 한 자루의 멀쩡한 총이 되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구나. 그들은 미국 군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똑같은 총을 지급하기 위해서 휘트니를 시켜서 총기 공장을 짓게 했대. 휘트니는 똑같은 크기의 부품들을 조립해서 어떤 기계를 만드는 그 새로운 기술을 유럽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대. 그래서 이 기술은 아메리칸 시스템이라고 불리게 되었단다. 그러나 실은 프랑스의 어느 발명가도 이미 그것을 생각했었지만 제일 먼저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린 것은 휘트니가 세운 공장이었어. 그리고 곧 시계와 농기구와 조명기 등 모든 종류의 기기들이 이 기술에 의해서 제작되기 시작했어. 조명기 덕분에 미국 남부지방에서 목화 농장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처럼 이 기술은 북아메리카의 전 지역의 공장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단다. 그리고 증기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휘트니 두 가지 발명은 인간의 삶을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어. 끝.